애니메이션 인트로, 회의하는 사람들, 아이들 손잡은 선생님, 드론과 AI,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과학자와 커피 자동 머신, 요리사가 차례로 뜬다. 이어서 타이틀, 혁신이 답이다. 거리, 특별한 생일 잔치가 열리는 곳. 사무실, 벌써부터 주인공의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다. 아기와 엄마에게는 기적 같은 1년이었다. 아기 엄마, 감개무량하죠. 벌써 이렇게 아기가 커가지고 돌잔치도 하고 이제 혼자 벚꽃 피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구나 싶기도 하고 아기가 벌써 이렇게 잘 커졌구나 싶기도 하고 너무 고맙죠. 이 돌잔치가 특별한 것은 이 아기는 하마터면 엄마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중한 생명의 탄생. 그러나 임신과 출산이 누구에게나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막막함 같은 거 이제 홀로 서야 되니까 생계, 자립, 누군가의 손길이,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필요했거든요.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겁도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고마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위기의 임산부들과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위기임산부 보호제도와 출생통보제다. 임예슬 사무관, 우리나라에서 자신 때문이 아닌 주변 환경의 이유로 아이를 못 낳고 키우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제도 준비를 시작했고. 이기론 사무관, 임신의 순간이 좀 어렵고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두려움을 이제 희망과 이제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브타이틀, 국가와 함께하는 출산 양육. 신안저수지,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8월 중순, 동네 사람들의 산책지였던 이곳에 전에 없던 소란이 일었다. 울타리의 위험 출입금지 팻말. 저수지에서 작은 아기의 시체가 떠오른 것이다. 이처럼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거나 혹은 출생신고 없이 자라는 아이들, 유령영아. 지난해 정부가 파악한 유령영아는 총 2,123명이었는데 이 중 249명의 아기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작되었다. 이런 유령영아의 발생을 막기 위해 병의원에서 아기의 출생을 국가에 보고하는 출생통보제와 출생통보제의 부담을 느끼는 엄마들을 위해 위기임산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사무관들. 정책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아동정책과는 여전히 회의가 많다. 이기론, 저희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제도, 특히 이제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위기임산부 비밀상담 1308 전화번호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산부인과라든가 보건소, 그리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이런 곳들에 전반적으로 홍보물을 좀 많이 배포를 하고 실제 부착되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아직은 안정기에 들기에는 짧은 시간이기에 혹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 중이다. 일선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담당자의 중요한 업무. 이기론 사무관. 제도 시행한 지 이제 한 달이 돼서 한 달 동안 이제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 현황을 좀 논의를 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잘 홍보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도와 관계된 기관과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특히 일선 산부인과 병의원의 역할이 커졌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국가기관에 출생 통보를 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아이의 생물학적 출생뿐 아니라 제도적 출생도 돕게 된 것이다. 신생아들이 신생아실에 누워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만들어준 시스템에 아이의 출산 정보를 입력하고 전송하는 서류 작업이 늘었지만 간호사들은 늘어난 업무보다는 뿌듯함이 더 크다고 한다. 수간호사 이영자.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귀엽거든요.
이렇게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기도 할 때 나한테 인사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가끔 TV에서 보면은 그 아이들이 출생증명서, 출생통보가 안 돼서 학교도 못 가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런 출생통보제로 인해서 그런 아이들이 없고 양지에서 바르게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뿌듯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으면 아이의 출생 사실이 숨겨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병원에서 보낸 출생 정보와 지자체에 출생 신고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추적이 이루어진다. 심평원 과장. 만약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그 시음면의 장은 심사평가원에서 그 통보한 출생 정보를 확인해서 한 달 동안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 그 신고 의무자인 부모에게 최고라는 통지를 하게 되고요. 그 최고하는 기간 동안에도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규란이 센터로 걸어간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기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아기의 엄마를 보호하는 것이다. 위기 임산부들의 상담 전화 콜센터를 방문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상담하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네. 오늘 당직은 아니신 거예요? 오늘 나연실. 낙동이고요. 아, 예. 7월 19일 이후에 저희가 이제 1308 네네. 홍보는 엄청 많이 하는데 그때 이후로 좀 더 많이 좀 오시나요? 서울시는 그 9월 작년 9월부터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라는 거를 시행을 해서 그 위기임산부를 도왔거든요. 그런데 1308이 보호출산자 되면서 1308이 보건복지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요. 요즘은 거의 다 1308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출산통보제가 시행되면서 임산과 출산에 더 부담을 느껴 제도를 피하기 위해 집에서 출산을 하거나 낙태를 시도하는 산모들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도대체 그렇게까지 아이들을 낳고 키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상담 전화다. 사무실 전화가 울린다. 서울 1308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그러시군요. 병원비도 어려우시겠지만 퇴원 후에 같이 거주할 시설도 어떤 때는 한숨으로, 어떤 때는 흐느낌으로 시작하는 전화들이 대부분. 저희가 여기가 출산, 그다음에 양육을 지원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낙태하겠다, 입양하겠다 이랬다가 저희하고 상담하고 출산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양육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참 뿌듯하고 좋았어요. 갑자기 전화를 받던 상담원이 급하게 물건을 챙기고 있다. 전화만으로는 안 되겠던 모양이다. 나연실 상담원이 서랍장에서 물품을 챙겨 종이봉투에 담는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급하다고 연락이 와서요. 일단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기 엄마만큼 상담원의 마음도 급한 모양이다. 실제로 10대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감당하지 못하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점점 늘고 있는 현실에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령아동이 느는 것은 어쩌면 예정된 결과일지 모른다. 그래서 위기임산부 상담은 출생통보제의 빈틈을 메꾸는 보완책이기도 하다. 상담사들이 회의실에서 회의한다. 아이를 가진 임산부들의 위기를 어느 정도 해소해준다면 이런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아빠랑 좀 갈등 관계에 있어서 얘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전화 온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대화를 좀 진솔하게 해보면서 조금 이제 서로의 관계나 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선제적 사고가 적중했는지 실제로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는 개설된 지 한 달 만에 419건의 상담 전화가 몰렸다. 강영실 원장. 뭐 파트너하고의 갈등이 있다거나 또 낙태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사례를 한 겁니다.
전화 상담은 곧 대면 상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동안 전화 상담만 했던 임산부가 시설을 찾아왔다. 있는 곳은 안전하신가요? 지금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고시원에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긴 하는데. 아, 네. 저희가 도와드릴 거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하나하나 저희랑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가족마저 외면하던 그녀 앞에 도움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강영실 원장. 위기 임신 하신 분들은 사실 이 임신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사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직장이라든가 학원 문제들도 있고 가족에게 알리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드러낼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임신을 한 임산부는 그 어느 때보다 주변의 도움이 절실할 때 오히려 철저히 고립되고 만다. 위기 임산부 제도는 임산부들에게 임신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나눠주고 보호시설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강영실 원장. 이런 정책이 생겨서 이분들이 위기 임신하는 그 초기부터 저희랑 연계돼서 지원을 하고 아기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또 아이를 입양 보낼지 내가 키울지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이렇게 숙려해서 그래서 아이의 출생 미등록과 유기와 또 아이를 입양 보내는 일을 이제 최소화하고 아기를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 제도가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길환 사무관이 사무실로 들어와 원장과 인사를 나눈다.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위기 임산부 지원제도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 혹시 한 달 동안 좀 많이 찾아오셨을까요? 네, 한 58명 정도 지금 상담이 있고 이제 카톡으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대면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긴급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엄마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곧 아이의 위기를 해결하는 길이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받던 엄마들 중 일부는 상담 전화와 같이 운영되는 보호시설에 입소하기도 하는데 이곳에는 약 45명의 엄마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아직은 아이를 임신한 엄마도 있고 또 이미 출산을 한 엄마들도 있다. 이곳에 머물며 출산 양육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게 된다. 임산부들이 요가하고 교육실에서 수업도 듣는다. 오한나 팀장. 저희가 이제 모자 건강증진 사업으로 엄마들이 임신 상태에서 입소를 하게 되시면 분만 교육 그리고 산전 후 체조, 출산 후에 산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1:1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상. 상담사와 엄마들이 대화를 나눈다. 처음 막막해하기만 했던 엄마들이 이제는 밥 먹고 차를 마시며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당장의 주거와 식사 문제가 해결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생기니 한결 얼굴도 밝아졌다. 밖에 있었을 때는 늘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아. 근데 여기 들어오고 나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11월 조금 될 쯤에 방 이렇게 옮길 거예요. 이곳에 온 엄마들은 다 한 번쯤 낙태를 생각할 만큼 인생의 위기 순간에 몰려있던 사람들이다. 위기 임산부 지원 제도를 찾게 된 이유는 김미란, 가명, 임신 5개월. 막막함 같은 거가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애기 아빠의 그런 포기 같은 거 들었어요. 그래서 홀로서 해야 되니까 생계, 자립 같은 거 누군가의 손길이,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필요했거든요. 물론 이곳에 온다고 해서 있던 문제들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문제들과 싸워보겠다는 용기를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다. 엄마 품에 안긴 귀여운 아기. 3명의 엄마와 상담사가 나란히 서서 옥상 밖을 내다본다. 김미란. 처음에는 좀 낯설었죠. 좀
근데 이제 좀 마음은 좀 편안함 같은 건 있었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정신적으로도 이제 육체적으로도 조금 편안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도움을 자꾸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애기랑,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면서 애기랑 의지하면서 이렇게 좀 살아야겠다. 위기 임산부 지원 제도는 일시적인 구제뿐 아니라 미래도 함께 고민한다. 전소영. 2025년 대입 9월 9일이죠. 9월 9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대학 정보랑 학과 정보 먼저 들어가 주시고 원서 쓰는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시설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임산부들의 미래를 위해 진학을 위한 수업과 상담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전소영 나래 희망학교.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좀 기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저희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량들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진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훌쩍이며 왔던 시설. 하지만 지금 이곳은 희망을 꿈꾸는 곳이 되었다. 엄마가 아기와 함께 놀고 있다. 이곳에서 희망을 꿈꾸고 있는 또 한 명의 아기 엄마. 아기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이기에 처음에는 아이를 낳으면 입양을 보낼 생각으로 이곳에 왔었다고 한다. 이소원, 가명. 아기 보면 하루하루가 아기가 다르게 보여가지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컸던 것 같아요.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게 저한테는 그게 커가지고 무조건 키워야겠다, 내 애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간호조무사를 할 생각이 있어서 간호조무사 쪽으로 가가지고 그러면서 아기랑 같이 케어할 것 같아요. 아이와 살을 맞대고 아이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엄마의 마음에는 아이에 대한 사랑과 함께 용기와 희망도 같이 자라게 된 건 아닐까. 엄마가 아기가 물고 있던 쪽쪽이를 뺀다. 위기 임산부 지원 제도를 이용한 소감은?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겁도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고마운 것 같아요. 아기 엄마가 눈물을 훔친다. 얼굴은 모자이크돼 있다. 아기는 엄마 무릎에 앉아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다. 위기 임산부 보호 제도의 진짜 목표는 엄마와 아이가 같이 하는 삶일 것이다. 서대문구청. 그러나 모든 위기 임산부가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청소년과 사무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보호출산제도. 보호출산제란 김송희 주무관. 지역 상담기관에서도 상담을 하고 나서 자신이 출산한 것을 비밀로 유지하고 싶은 산모가 있기 마련이에요. 나이가 어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자신이 아이를 직접 못 키우는 분들이시죠. 7일 이상 숙려기간을 두고 보호출산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 이 아이를 출생하면 지자체 아동보호팀에서 인도하게 됩니다. 이때 시군구청장이 이 아이의 최초 미성년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되는데 제가 이 아이들의 서류를 처음 받아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모가 출산했다는 것을 비밀로 할 테니 제발 안전하게 출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김송희 주무관이 컴퓨터로 서류를 작성한다.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아동들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부모님 그리고 본인이 나오는데요. 저희 보호출산 아동으로 들어온 아동 같은 경우는 본인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저는 사실 이 아이들이 얼른 입양기관으로 인도되고 입양기관에서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보호출산제는 베이비박스 또는 유기와는 어떻게 다를까?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하며
최소한의 자기 정보도 전달하게 된다. 장화정 본부장. 태어난 아이는 생모의 정보가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게 아이 자기의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생모와 생부의 다양한 정보가 담긴 출생 증서를 영구 보존할 뿐만 아니라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출생 증서 공개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생모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그 측면에서 아동의 알 권리를 지금 보장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308 상담 전화를 통해 아이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한 엄마를 만났다. 마음자리 사무실. 상담사가 웃으며 들어온다. 잘 지냈어요? 원치 않는 임신에 낙태를 결심했다가 상담을 통해 보호 출산을 한 케이스다. 아기는 어때요? 분유는 얼마나 먹어요? 이제 80ml 먹다가 100ml 정도. 100ml 넘어가서? 최근에는 보호 출산에 철회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기 얼굴 보면 행복함이 느껴져요? 박희원, 가명. 왜냐면 이걸 아기를 처음 가졌을 때부터 아기를 임신했다는 걸 몰랐고 5개월 됐을 때 알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막상 두렵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까 봐 그냥 조용히 낙태를 하자 이 생각을 가져버렸어요. 쌤이 그래도 설득을 해줬잖아요. 보호자들도 또 좋긴 하지만 직접 조금만 더 키우고 입양해보는 거 어떠냐. 처음에는 그게 진짜 말로서는 안 와닿았는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와닿아가지고 쌤이 계속 말 안 했으면 입양으로 제가 키우고 입양으로 바꾸는 거를 아예 바꾸질 않았어요. 덕분에 고마워. 이게 내가 내 뱃속에서 계속 자라난 소중한 생명이구나. 그리고 그거를 직접 키우게 되면 그 누구보다 행복해져요.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이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비판 같은 걱정하지 말고 고민 없이 한부모 가족 시설이나 미혼모 시설 들어와서 마음의 짐 덜어내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마터면 끊어질 뻔한 인연들. 그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열렸다. 강당. 이 상담기관에서 보호받던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한 것이다. 사람들이 천장에 풍선을 단다. 이게 너무 입체적으로 잘 나가는데요. 좋아. 비록 피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아기와 엄마의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이 마련한 자리. 행여나 아이와 엄마가 가족의 빈자리를 느낄까 봐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준비하고 있다. 일단 세상으로 나오기까지, 또 돌이 될 동안 엄마 품에 안기기까지 힘든 시간을 겪은 아기. 김순희 관사. 돌잔치 음식 준비 중이에요. 누구 돌잔치인지 아세요? 오늘 이죠? 네.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돌잔치 한 아이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쑥쑥 커서 오는 거 보면 뿌듯하죠. 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만나서 막 두돌 때도 보고 세돌 때도 보고. 드디어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한복 입은 남자아이. 그치? 기특하게도 돌에 맞춰 걸음마까지 뗐다. 아장아장 힘차게 걸음마를 걷는 아기. 누구한테 이렇게 열심히 가나 했더니 역시나 엄마 앞. 엄마가 아기를 안는다. 아이를 포기할 뻔했던 과거도 있었지만 지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엄마와 아들이다. 김혜원, 가명. 되게 감개무량하죠. 벌써 이렇게 아기가 커가지고 이제 혼자 걷고 뛰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구나 싶기도 하고 아기가 벌써 이렇게 잘 커졌구나 싶기도 하고 너무 고맙죠. 기관의 보호 아래 출산이 이루어지고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오늘이 만들어졌다. 돌잔치에 참석한 엄마들 역시 같은 상황을 겪어온 동변상련의 동지들이기에 이 한 장 한 장의 사진이 얼마나 소중한 추억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김혜원, 가명. 이 배가 많이 티가 안 날 정도였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늦게 알았죠. 이제 미혼모 시설 이런 걸 검색을 되게 많이 해봤었어요. 지원이 되는 곳들을.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입양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제가 연락을 해서 오게 된 거죠. 시설 내에는 이제 비슷한 입장인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 저는 아 이게 마냥 나쁘고 힘든 일은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구나. 뭐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널 안았을 때 너무 작아서 잘못 잡으면 톡 하고 부러질 것 같았는데 언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때를 쓰는지 모르겠네. 성격은 분명 날 닮은 게 분명해. 넘어지고 부딪히는 게 마냥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걸 엄마랑 함께 알아가보자. 우리 생일 축하해. 언제나 사랑하는 엄마가. 위기의 임산부는 이제 당당한 엄마가 되었다. 그거를 직접 키우게 되면 그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이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비판 같은 걱정하지 말고 고민 없이 한부모 가족 시설이나 미혼모 시설 들어와서 마음의 짐 덜어내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기론이 어디론가 걸어간다. 저희가 지금 홍보물을 약국에 붙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산부분들이 임신을 하시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임신 테스트기를 사고 이제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 사시고 이제 임신을 확인하시는 거여서 저희가 약국에도 홍보물 붙이고 또 산부인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학교 이런 다양한 곳에 저희 홍보물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서 좀 잘 이제 말씀드려달라고 부탁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이기론이 약국으로 들어간다. 약국에서 홍보물 비치 상태를 확인. 한 달만에 너무 잘 지내셨어요. 네. 이런 하나하나 노력들이 모여서 아마 그런 게 쌓여서 이제 그렇게. 약사 최순애.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임산부들한테는 되게 좋은 치료인 것 같아요. 시행 한 달 만에 몰려든 전화는 그만큼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많다는 반증이라 담당 공무원으로서 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다. 약국 유리문에 붙은 24시간 위기 임산부 비밀 상담 전화 1308 스티커. 이규론 사무관. 저희가 언제나 어디서든 여러분들의 이제 소중한 비밀을 지켜드리면서 여러분의 친구처럼 잘 상담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여러 가지 이제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누구나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이미애슬 사무관. 보호출산 제도는 보호출산되는 아이가 0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예요. 보호출산 제도는 스스로를 없애기 위해서 달려가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엄마를 지원함으로써 아기의 생명을 살리고 함께 행복하도록 돕는 위기 임산부 보호제도.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아이를 포기하는 엄마가 없도록,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가 없도록 위기 임산부 지원 제도는 혁신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라 할 것이다. 타이틀 혁신이 답이다. 다음 시간에.